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오늘 오후 사천시청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발족합니다. 건설준비단은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개청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방향과 우주항공 산업 기업 유치,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하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로써 함양군은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 6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인근 하동과 합천에서도 전임 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함양 위천의 수위 조절용 가동보입니다. 강물에 따라 보 높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3년 전 준공됐습니다. 납품가 20억 원으로 경쟁 입찰 대상이지만 함양군은 특허 공법을 이유로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가동보 방식은 다수의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어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이 가동보는 홍수위를 고려해 1.4m 정도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보 높이는 60cm가 높아진 채로 준공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춘수 전 함양군수의 부당한 지시로 설계 전 납품업체가 미리 정해졌고 보 높이까지 임의로 조정되면서 예산 6억 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억 원 상당 자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 전 군수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서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 전 군수는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군수의 추가 혐의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함양군은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 6명 가운데 5명이 구속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전임 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이후 옛 하동역사의 레일바이크 대신 아파트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혐의로 윤상기 전 하동군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군수와 민간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문준희 전 합천군수도 250억 원대 호텔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 조사를 받는 등 전임 군수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산업단지가 오랜 시간 꾸준히 지속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생태계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인력 양성과 제품 개발을 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산학협력인데요. 창원 국가산단 산학협력의 현실과 미래, 윤경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연삭기를 만들고 고치는 창원 국가산단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공작기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정밀하게 기계를 설계하느냐인데요. 30대 이학근 대리는 이 회사의 핵심 설계자입니다. 경남대를 졸업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있었는데 5년 전 우연히 창원대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취업하자마자 바로 저도 실무에 바로 투입이 되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설계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걸 알게 되었지요. 로봇 연삭기 전문 설계자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회사는 5년 전 때마침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이 대리 입사 전 미리 이 회사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었고 입사 직후 업무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그 학교에서 현업 업무를 충분하게 실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방 저 업무 능력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합을 맞춰 인력을 수혈한 이 사례처럼 산학협력은 산단 생태계 조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창원은 아직 산학협력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주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마저 대부분 인턴십이나 채용 알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처럼 정작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때에 수혈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창원대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윤상환 교수. 정부 지원 사업 공모가 이루어지면 경남 지역 대학생, 졸업생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윤 교수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산단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체를 돌면서 인력 수요를 알아본 뒤
업무 특성에 맞춰 교육합니다. 능 교수는 창원과 경남 산학협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시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졸업을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직접 본인의 적성에 맞는 자리를 구하기 전 단계에서라도 대학과 기업 또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실제 기업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기업과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행정이 강한 추진,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단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도 50년 동안 쌓은 숙련 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퇴직 노동자를 교육자로 키워낼 필요가 있고, 기업과 학교, 연구소도 개별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함께 인력 양성, 연구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업과 행정, 대학과 연구기관, 노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산단 생태계 조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방학에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단돈 500원에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차려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한때 운영이 중단됐던 500원 식당이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올해 겨울방학에도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한 협동조합 건물 주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마 가득 쌓인 채소를 다듬고 먹음직스러운 양념을 만듭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모인 어린이들로 식당 내부는 금세 북적입니다. 이 협동조합이 방학 기간 운영하는 500원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문을 연 건 약 1년 반 전.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 기간 아이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면 누구나 500원만 내고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숙제도 하고 집에 있다가 와서 먹고 가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비싼 것도 많은데 여기는 500원이 더 싸가지고. 500원 식당은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 사업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지난해 겨울에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과 기업의 십시일반 후원이 잇따랐고 현재 약 3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방학 동안에 계속 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저희가 다음 방학에도 할 거니까 얼마든지 와서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저희 뿌듯하고. 협동조합은 학기 중 주말에도 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9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이들이 낸 밥값 500원은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아동 청소년을 위한 500원 식당은 다음 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진주가 영하 7도, 의령이 영하 8도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창원은 0도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4도가량 더 낮아 무척 춥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영하권을 보이며 쌀쌀하겠지만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크게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창원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함안이 영하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8도, 김해가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7도, 합천이 영하 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9도, 사천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밤부터 서부 내륙에 비가 시작돼 모레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창원시 수도동 수도 주변 폐류 양식 작업 바지선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창원해경은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외국인이 경남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2억 6천만 달러보다 120% 증가한 금액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경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주요 업종은 운송용 기계와 전기 전자 등이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창원시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CES에 참가한 지역 10개의 기업체가 현지에서 1,000만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업무 협약 15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전 박람회에는 150여 개 국가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13만 명이 방문했고 통합한국관에 창원 10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하나오션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청인 하나오션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